네, 인사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강인시 전문학원에서 강동고 내신 영어 수업을 하고 있는 영어 강사 이우솔이라고 합니다. 우선 정말 더운 날씨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는 말씀 드리고 우리 아이들이 2학기 때 어떻게 대비를 해야 안정적으로 1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제가 핵심만 담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두 번째 페이지를 봐주시면은 강동고의 1학기 시험이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올해 연도 1학기의 중간과 기말고사 이 시험들을 총체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어휘, 독해, 서술형 이 세 파트로 제가 나눠봤어요. 자, 우선 어휘 파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휘 파트 같은 경우 강동고 시험지에서 첫 페이지에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월달 이제 첫 겨울 설명회 때 어머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강동고의 어휘 문제의 경우 시험의 기세를 결정하는 구간이다. 자, 왜 그런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동고는 첫 페이지에 우측에 이제 어휘 10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학생들 중에서 이 어휘 10문제를 누가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풀고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느냐가 앞으로 그 뒤에 있을 독해 문제 그리고 서술형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영향을 주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험지의 운영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을 주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 평소에 이 단어를 성실히 학습한 친구라면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다.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 제가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작년도 1학기 시험과 올해년도 1학기 시험의 단어 시험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항상 이제 총평이라든지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어휘 시험이 반드시 어렵게 출제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말의 기저에는 학생들이 단어를 좀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좀 깔려 있어요. 자, 제가 지금부터는 객관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올해 학생들의 어휘의 공부에 대한 난이도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올해가 일단 25년도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작년 25년도였죠. 올해가 26년도입니다. 자, 1학기로 가졌을 때 중간이 있고 기말이 있습니다. 자, 시험 범위, 단어 시험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작년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의 시험 범위가 워드마스터라는 부교재 기준으로 데이 1에서 10 이렇게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었어요. 자,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떠냐? 1에서 10으로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기말로 내려와 볼게요. 작년 같은 경우는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1에서 20으로 원래 강동고는 시험 범위가 누적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2학기로 넘어갔을 때는 1에서 30, 1에서 40 이렇게 시험 범위가 나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올해 기말 같은 경우는 11에서 20으로 출제가 되었는데 잠깐 다시 중간으로 올라와서는 이 1에서 10도 그 부교재에 큰 글씨, 표제어로만 출제가 되었어요. 자,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경우 워드마스터나 부교재라는 게 단어 1위치에 40개의 단어가 출제가 되어 있어서 400개의 단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시험 대비가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에서 10에 있는 단어들 중에서 표제어와 그리고 그 밑에 유의어, 반의어, 수거 이것까지 다 공부를 했어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디테일하게 다 세워보진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500에서 600개의 단어를 공부를 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100개 차이밖에 안 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주실 수 있는데 그 100개 차이 있는 단어가 학생들이 정말 어려워하는 수거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게 포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과 기말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년에 비해서 단어 공부하는 게 어렵지는 않았다. 즉 성실도에 기반해서 단어의 성적이 나왔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문제 출제 기조가 살짝 바뀌었어요. 원래 강동구 같은 경우는 어휘의 그 문제 유형이 총 5개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빈칸 뜻 찾기 유형이라고 제가 일단 이름을 붙일게요. 빈칸 뜻 찾기 유형. 자, 두 번째 유형으로 유의어. 문장에 밑줄이 친 단어에 비슷한 뜻을 1번에서 5번 선지 중에서 고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반의어가 출제가 되고 네 번째로는 지금 새롭게 등장한 맥락추론 유형이라 적어보겠습니다. 근데 이 맥락추론 유형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로는 문장 단위의 맥락추론이 있고 두 번째는 문단 단위의 맥락추론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약간의 변화가 있는 올해를 제외하고 작년으로 봤을 때는 요 세 파트가 1학년, 요렇게 네 파트가 2학년 그리고 3학년에 대해서는 문장 단위의 맥락추론이 아니라 문단 단위, 즉
문장에 빈칸이 뚫려 있는 게 문장이 여기에 모여서 문단을 이루고 거기서 이제 단어를 찾는 문단 단위 맥락 추론이 3학년 때 출제가 돼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4개가 1학년에 출제가 되었는데 난이도를 1에서 3으로 봤을 때 제가 객관적으로 좀 말씀드려 볼게요. 빈칸 뜻 찾기 유형 같은 경우는 쉽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로 따지면 1인데 선지가 조금 까다롭게 출제된다. 실제 1학기 기말에는 sensitive라는 단어가 정답이었는데 그 문제의 선지 중에서 sensible, sensory 약간 센스와 관련된 단어들이 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걸 하나하나 정확히 알지 못하면은 문제를 못 풀거나 혹은 이제 어휘 문제에서 시간이 끌리게 하는 전체적인 시험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에서 이렇게 혼동어휘가 선지에 있는 경우는 2까지 올라갑니다. 자, 유의어 반의어는 쉬워요. 1,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맥락 추론 같은 경우는 문장에 빈칸이 뚫려 있지만 이 빈칸 뜬 찾기와 달리 해석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직접 그 문장을 해석해보고 1번부터 5번 선지 중에서 적절한 단어를 골라 넣어야 됩니다. 즉, 단어만 알아서 풀 수가 없고 해석력까지 갖춰야만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2에서 3 정도의 난이도가 있는데 다행히 1학기 중간 때는 평이하게 나왔다가 기말에서 살짝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어요. 자, 근데 이 기조를 봐서 저희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2학기 때는 분명히 더 어렵게 출제될 겁니다. 아직 1학년이라서 2에서 3까지 아니고 1.5에서 이 정도 출제됐다면은 2학기 때는 반드시 2 정도, 난이도 2 정도, 중간 정도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요 문항에도 대비가 잘 돼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파트 보겠습니다. 배점의 변동이 발생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1학기 중간 같은 경우는 이 네 유형이 골고루 1점대 초반으로 배점이 배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1학기 기말의 경우 빈칸 뜻 찾기 유형의 배점이 떨어지고 맥락 추론의 배점이 높아졌습니다. 1점대 중반으로 올라갔어요. 자,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2학년과 정말 유사한 배점 기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2학년까지도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렇게 어휘 파트를 정리를 드리고 독해 파트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을 다 지우고 독해 파트 넘어가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전체적으로 수능과 닮은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드릴 건데 원래 강동고 같은 경우는 시험지 출제 양식이 수능과 유사해요. 이제 대입학, 빈칸 추론, 순서 삽입이랑 간접 쓰기, 그리고 요약문 이렇게 수능과 닮았지만 수능에 담겨있는 주요 논리 구조가 이번 강동시험에서 많이 나타났다. 제가 대표적으로 2개 정도만 가져와 봤는데 첫 번째로는 빈칸 추론 문항에서 이제 환질 추론이라고 빈칸 앞에 낫이나 네버 같은 부정어를 놓는 케이스가 있어요. 자, 이게 실제 수능에서도 빈칸 추론 문제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주 쓰이는 논리 구조고 간접 쓰기로 넘어갔을 때 순서 삽입과 같은 간접 쓰기로 넘어갔을 때 부정문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연결어가 있는데 이 연결어 앞에는 반드시 부정의 맥락이 있어야 돼요. 요게 최근 수능에도 등장했습니다. 근데 이번 강동시험에서도 등장했어요. 자, 그러면 요 파트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무엇이냐? 아직 1학년이지만 강동고에서는 수능 수준의 논리 구조를 요구하고 있다. 방학 때 수능을 좀 공부를 해줘야 된다. 요거를 저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휘의 기본기가 매우 중요하다.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기본적으로 어휘 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중요한 거 맞고 그렇지만 선지를 고르기가 어렵게 출제가 되었어요. 사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지문 공부하기 너무 힘들면은 그 지문을 통째로 외우긴 합니다. 그게 시험에서 유효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유효하지 않은 경우가 딱 하나 있습니다. 선지를 접근할 때예요. 선지를 접근할 때는 가급적 선생님들께서 지문에 없는 단어, 유의어로 구성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기본적인 단어의 피지컬이 없다면 선지를 뚫어내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워드마스터는 학교 부교재에 있는 단어뿐만 아니라 평소에 자기가 모의고사 공부를 하면서 모르는 단어를 따로 정리하면서 피지컬을 높이는 그런 연습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의고사 원문, 시험 범위 원문 지문에 없는 문장을 학교 선생님께서 추가를 해주셔요.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단순히 지문을 암기해서는 고득점을 받기 어렵다 이렇게 적었는데 사실 지문을 통으로 암기하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긴 해요. 자, 그렇지만 대학을 결정한 이 중요한 시험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부담을 주는 것은 낯섦이에요. 시험 대비하면서 학교 지문을
통으로 암기했는데 갑자기 처음 보는 문장과 문장 구조가 나왔어. 그럼 우리 아이들은 되게 당황해하면서 시험에 대한 흐름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변형까지도 대비를 했어야만 고득점을 노릴 수가 있었다. 이렇게 독해 파트까지 정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서술형 파트 넘어가겠습니다. 강동구 서술형 같은 경우는 유형이 되게 많은데 첫 번째 이제 영작, 우리 아이들이 영어 문장을 직접 쓰는 영작 같은 경우는 이번 1학기에는 약간 영어력을 요구했다기보다는 아이들의 성실도를 좀 더 요구했어요. 자, 왜 그런 거냐면 학교에서 미리 문장을 알려줍니다. 최근 1학기 그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서 A파트에서의 문장 5개, B파트에서 문장 5개 이렇게 총 10개의 문장 중에서 2개를 내겠다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평소의 노력의 바탕에서 문제를 풀 수가 있었고 만약에 이 문제를 틀렸다면은 영어 실력보다는 본인의 성실도를 먼저 점검하고 반성을 해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강동고는 어법 유형을 단순히 모의고사형으로 선지형을 출제하지 않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어법상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시오. 이렇게 출제하지 않고 그 틀린 어법을 수정해야 하는 어법 서술형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1번부터 5번 선지 중에서 그냥 하나 찍으면은 아이들이 시간이 별로 없네? 그냥 정답일 것 같은 거 찍고 넘어가자. 이렇게 갈 수 있지만 어법 서술형 같은 경우는 그 선지를 고르는 거에도 배점이 돼 있고 그 어법을 올바르게 수정하는 것에도 배점이 돼 있습니다. 어법 개념을 모르면은 점수가 2배로 깎여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이든 학교든 수업 시간에서 선생님께서 중요하게 다룬 어법에 대한 개념과 그 근본까지도 정리해야만 풀 수 있게끔 출제가 되고 있고 자, 요양문해 같은 경우는 문항의 어떤 객관적인 난이도는 솔직히 전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만 우리 아이들이 요양문이 힘들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강동구 시험지 문제 배치상 요양문은 가장 마지막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독해 문제나 어휘 그리고 이제 듣기를 풀다가 문제를 좀 놓치는 경우 시험의 문제의 시간에 대한 배분을 잘못하는 순간 요양문을 건드리기 너무 힘들어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버거워하는 부분이 요양문이지만 이번 1학기 시험에서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하나 있었어요. 자, 그게 어떤 거냐면 1학기 기말에 abstain이라는 단어가 출제됐는데 이게 자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제가 놀란 점은 뭐냐면 이 abstain이라는 단어가 그 1학기 기말 당시에 어휘 시험 범위에도 출제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지문에서도 찾기가 힘들었어요. 아예 지문에 단어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런 수능 수준의 단어도 공부를 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풀 수 있게끔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파트에서는 요양문의 경우 중간 때는 이제 어형 변화를 요구하지 않았지만 기말 때는 어형 변화를 요구했어요. 자, 그럼 우리 아이들은 어디에 집중해서 공부를 해줘야 되냐? 당연히 난이도가 더 높은 어형 변화에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해줬어야만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1학기의 출제 기조에 맞춰서 저는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2학기에 대비시킬 거냐? 자, 첫 번째 일단 어휘로 넘어가서 1학기와 동일하게 주 2회 단어 테스트를 실시해요. 저는 이제 본 수업 전에 이제 리뷰 테스트를 진행해서 그때 테스트를 한번 보게 하고 이제 의무 클리닉 때 한 번 더 단어 테스트를 보게 합니다. 자, 그렇지만 1학기와는 다르게 제가 1학기 때까지는 커트라인을 2번 통과하지 못하면 어머니께 연락을 드렸어요. 근데 그렇지만 제가 1학년 친구들을 한 학기 가르쳐 보니까 공부를 잘하는 친구도 못하는 친구도 강제성이 필요해졌다. 이게 딱 느껴져서 커트라인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그 수업 당일날 어머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당일날 저와 1대1로 구두 테스트를 다시 보게끔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랑 연계해서 먼저 보자면 2주 연속으로 단어 테스트 B등급 이하다. 이 B등급 이하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한 번 단어 테스트 볼 때 90개에서 100개 정도의 문제를 출제를 해요. 그러면 그걸로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79개까지 맞춘 학생들을 B등급이라고 보는데 2주 연속 B등급을 받으면은 학생의 학원 일정을 제가 어머니께 여쭤봐서 학생의 학원이 없을 때 저희 강동구 전담 조교와 1대1로 단어 밀착 클리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두 번째로 잠깐 올라와서 학생들의 단어 학습 동기 유발을 위해서 이제 외적 동기 하나를 추가했는데 제가 이제 하나를 가져왔어요. 자, 이게 뭐냐면 저희 학생들이
단어 테스트에서 A등급 받으면 한 번 뽑을 수 있고 만점을 받으면 두 번 뽑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여기서 이제 다양한 상품도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단어를 공부하는데 지루함이 없도록 이제 동기도 유발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 파트예요. 우리 아이들이 2학기 준비를 하면서 동시에 2학년 준비도 같이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1학기 때보다는 단어 테스트의 난이도를 약간 올리는데, 자, 왜 그러냐면 2학년 시험의 경우 어휘문항의 배점이 1학년 때 1점 초반대가 아니라 1점 후반대, 1.8에서 1.9점의 배점이 나와서 한 개만 틀려도 1등급이 위태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학기 때는 약간 단어 테스트 난이도를 소폭 상승시킬 예정입니다. 자, 독해 파트로 넘어가 보는데 제가 이제 내신 때 항상 사용하는 교재가 있어요. 분석본의 구성을 살짝 변경하려는데 좌측에 이제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지문이 있고 우측에 그 지문을 그대로 가져와서 문제를 하나 넣어놨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2학기 때부터는 우측에 있는 이 변형 문제의 지문 경우 원문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강동구 스타일에 맞게끔 변형을 해서 문제를 출제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교시당 2지문에서 3지문 정도를 수업하는데 지문 분석이 끝나고 학생들이랑 문제를 풀어요. 그럼 그 학생들은 단순히 그냥 단기역 테스트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실제 강동구 스타일에 맞게끔 변형된 문제를 공부하자마자 바로 풀 수 있는 복습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가 제가 이번에 야심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변형 문제 및 변형 지문을 무제한 제공합니다. 제 오랜 수건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저희 교재팀에 이제 컨텐츠를 제작하신 선생님 중에서 프로그래머, 개발자 분을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과 함께 강동구 전용 AI 프롬프트를 도입할 계획이고 사실 제가 이번 1학기 기말 때부터 이거를 도입했는데 성과가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2학기 때부터는 강동구 전용 어휘 프롬프트, 서술형 프롬프트, 독해 프롬프트 개별적으로 제작을 해서 도입을 할 계획이고 자 그리고 매주 진행되는 강동구 화품 모의고사 사실상 이게 리뷰 테스트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통해서 현재 본인의 실력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때 출제되는 문제는 전문학, 강동구 스타일 맞게끔 지문 변형을 할 예정입니다. 자, 서술형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강동구 화품 모의고사에 지문별 어휘 변형, 어형 변화가 필요한 난이도가 있는 요약 문항을 출제를 하고 그리고 어법 서술형 같은 경우는 단순히 수업 때 얘들아 이거는 이러한 어법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개념이고 학교에서는 어떻게 응용이 되어 출제되는지 강동구 어법 서술형의 A부터 Z까지를 모두 알려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 서술형의 어떤 시그니처 교재로 있는데 우솔 서점이라 해가지고 우상향 솔루션 오브 서술형 점수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자, 이 교재의 경우 2학기 때는 더욱 업그레이드가 될 예정입니다. 이 교재를 집필하는 저와 그리고 교재팀에 계시는 영어교육 선생님과 함께 영어교육을 전공하신 선생님과 그리고 AI 전담 개발자분과 함께 협업을 해서 더욱더 퀄리티가 있는 교재를 제작해서 학생들에게 배부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이제 1학기 시험이 이렇게 출제가 되었다 말씀을 드리고 왜 많은 학생들이 제 수업을 듣는지에 대해서 어머니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첫 번째로는 제 주요 실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강동구를 맡은 지 1년하고 반이 지났는데 이번 26학년도 1학기가 최다 성과, 최고 성과를 이뤄냈어요. 자, 1학년부터 이제 말씀드리면은 영어 전체 2등, 외 1등급을 다수 배출하였고 2학년 같은 경우는 전교 1등, 전교 3등 이 두 친구는 각각 이과 1등과 문과 1등 학생입니다. 자, 그럼 어머니께서 아니 원래 잘하는 친구를 그냥 성적 올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 친구도 한번 등장시켜봤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40점대 후반 점수를 받다가 제가 이 친구하고 문제점을 분석했더니 단어가 너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수업을 하면서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은 그 친구를 집요하게 괴롭혔습니다. 땡땡아 이거 무슨 뜻이야? 하고 답을 못하면은 적어 너 무조건 적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애들한테 문제 풀리게 하고 쓱 가서 실제로 적었는지 제가 체크를 해요. 그리고 나서 단어면으로 집요하게 괴롭힌 결과 이 친구가 70점 중반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 친구가 전화가 와서 쌤, 저 70점 중반 맞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사실 이 두 친구도 정말 잘했지만 개인적으로 이 친구가 더 열심히 잘 따라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교권 학생을 만들어내는 킹메이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과 동시에 하위권 학생들의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역할도
동시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3학년 내신도 제가 1학기 때 진행을 했습니다. 작년에 2학년 친구들 중에서 제 수업에 너무 만족을 해서 3학년까지 같이 해준 친구도 있는데 원점수 100점 외에 1등급 다수 배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1등급 3명 이렇게 가로치고 적어놨는데 선생님 1등급 3명이면 적은 인원 아닌가요? 라고 말씀 주실 수 있어요. 자, 다만 3학년 같은 경우는 아직 9등급제입니다. 1등급이 4%고 3학년 기준으로 봤을 때 10등 안으로 들어와야 해요. 그리고 3학년 내신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해서 실수가 많다. 미스테이크 실수가 아니라 정말 내신만 파는 친구들, 3학년까지 내신 잡는 친구들이 많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시험이 어려워요. 그렇지만 내신을 잡는 애들이 많아서 1등급 컷이 90점 초중반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극악의 시험에서도 이런 훌륭한 학생들을 이끌어냈다. 그래서 단순히 특정 학년에만 국한해서 성적을 내는 강사가 아니라 학년별로 선생님의 스타일을 모두 꿰뚫고 있고 학년별로 유의미한 성과를 내는 유일한 강사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약간 조금 위험한 발언일 수 있겠지만 저보다 이러한 성과를 더 잘 내는 강동가는 없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이렇게 먼저 제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사실 수업이란 건 학생이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의 후기를 제가 몇 개 가져와 봤어요. 자, 그랬더니 일단 제가 총정리, 수업 이제 시험 전날에 지문 총정리와 함께 그리고 학교에서 주요 법 정리를 모두 해줬어요. 자, 그게 시험에 실제로 나와가지고 아이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수업이 체계적이다. 알려주신 게 다 나왔다. 그리고 요친 거 좀 자세히 적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처음에는 잘할 수 있다. 혼자서 잘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막막했다. 자, 그렇지만 수업 시간에 짚어주신 부분이나 단어들이 시험에 많이 나온 덕분에 투자한 시간 대비 점수를 잘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학생들이 인정하는 수업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덧붙여서 제 수업에 철학이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자면 제 수업은 재밌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수업을 듣는 시간이 학교가 끝나고 저녁 6시부터 9시 30분인데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학교 수업 듣고 수행평가하고 생기부 준비하고 너무 지치잖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학원에 오면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수업을 재밌게 해가지고 이제 썰이 너무 재밌고 팍팍한 스케줄이 아니라 지치지 않았다. 그래서 학생이 지치지 않는 수업을 진행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 썰이라는 게 단순히 학생들을 재밌게 해주려고 나온 썰이 아니라 예시를 들면서 지문과 연계를 하는 썰을 가져와서 학생들에게 지문 이해에 도움이 되고 설명이 너무 좋았다. 지문 정리와 설명이 좋았다. 이렇게 학생들이 수업도 되게 재밌고 이제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저희 이 학원의 원장 선생님께서도 이제 영어 수업을 진행하시고 선배로 이제 강사 따지면 엄청난 대선배님이십니다. 근데 그 원장님께서도 오소일쌤 수업 괜찮다. 오소일쌤 수업 잘한다. 라고 원장님께서도 인정하신 수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오직 강동구만을 위해서 준비된 최고의 컨텐츠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준비한 컨텐츠들은 강사 혼자서 만드는 게 아니라 강동구의 스타일을 꿰뚫고 계시는 교재팀 선생님들과 함께 만들어요. 자,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뭐냐? 강사가 혼자서 이 컨텐츠를 다 만들면은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매일 2시간, 3시간 자니까 당연히 수업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저는 훌륭한 팀원들과 함께 교재를 제작함으로써 체력을 좀 비축할 수 있고 그 비축된 체력을 온전히 수업에 썼습니다. 그래서 수업의 퀄리티가 높아지는 건 물론이고 자료의 퀄리티 역시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교재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먼저 말씀드리면은 스텝업과 스텝 바이 스텝이 메인 교재입니다. 스텝업의 경우는 강동구 출제 경향을 그대로 담은 시험범위 분석서이고 어떤 유형의 기출 문제로 나왔는지도 세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스텝 바이 스텝이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 게 지문에 대한 모든 유형을 정리 다 할 수 있어요. 어법 OX, 어휘 OX, 영작, 그리고 변형 문제, 요약문까지 모두 다 담겨 있고 제 수업을 듣는 아까 그 성과 좋은 학생들은 모두 다 이 스텝 바이 스텝을 잘 풀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본교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학생들이 되게 좋다고 말하는 서술형 대비 교재로 오설 서점이 준비되어 있고 요 세 교재가 이제 파이널 때 나오는 교재인데 제일 먼저 핸디북이라는 교재가 나와요. 이게 너무 학생들이 좋아합니다. 사이즈도 되게 작고 아담한데 자 이게 이 안에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지문들이 다 담겨 있어요. 잠시만 좀 보여드리자면은
자, 이렇게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지문이 담겨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총정리할 수 있도록 요 밑에 지문 일러스트까지 있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기 되게 좋게 교재를 구성하고 있고, 이제 시험 전날 직전 보강 때는 파이널 스텝과 동영 모의고사를 통해서 최종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료도 학생들이 되게 좋다고 많이 말을 해주고, 사실 이제 각인이랑 하고 나면은 자료가 되게 좋다 이런 말이 사실상 따라 붙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 2학기 내신 전교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현재 월요일과 목요일 이렇게 개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중에서 선생님 그 학교 개학은 요 개강주 이전에 하는데 왜 이때 개강하시나요? 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 계셔서 시험 범위가 확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1학년 같은 경우가 시험 범위가 잘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애매하게 개학주에 맞춰서 개강을 한다기보다는 차라리 시험 범위가 나올 때까지 준비를 철저히 해서 확실하게 애들 대비시켜주자, 그런 의도로 이제 개학 다음 주에 이렇게 개강을 잡았고, 수업은 정규 수업 6회에다가 추가로 직전 보강 1회까지 총 7회 수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업 시간은 이제 오후 6시에서 9시 30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 1회 수업에 아이들이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중에 의무적으로 클리닉 한 번에 참석해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수업이 9시 반에 끝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제가 이제 단어 틀린 것들은 저와 1대1로 구두 테스트를 본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실상 학원에 나오는 시간은 저녁 10시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에 준비한 내용이 끝났고,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멘트입니다. 전학년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보였고, 그거를 해낸 강사는 제가 유일합니다. 한 번만 믿고 보내주시면 제가 반드시 결과로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